어젯밤에도 잠이 안 왔죠. 분명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하고 머릿속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라디오 잡음처럼 끊이질 않습니다. 남들 보기엔 괜찮은 사람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관계도 유지하고 SNS엔 웃는 사진도 올립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샤워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 떠올랐다가도 금방 묻어버립니다. 무섭거든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전부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건 칼 융이 남긴 가장 불편한 통찰입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발견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절대 찾지 못하는 이유.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나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기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편도체는 주변 환경을 스캔하며 단 하나의 질문만 반복합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발달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이것을 거짓짝이라 불렀고 칼 융은 페르소나 정의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그리스 연극 배우의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첫 7년간 무의식적으로 이 가면을 조각합니다. 울었더니 혼났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화를 냈더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기로 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했더니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맞추는 법을 익힙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전전두엽은 보상받는 행동과 처벌받는 행동을 철저히 분류합니다.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나의 일부는 의식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융은 이 가라앉은 파편들을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 아닌가요? 분노, 질투, 욕망 같은 어두운 감정이잖아요. 아닙니다. 융의 그림자에는 당신의 창의성, 직관, 야망, 심지어 리더십까지 포함됩니다. 어릴 때 나서지 마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리더십 자체를 그림자에 묻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살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창의적 충동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믿는 것은 빙산의 꼭대기, 수면 위 10%입니다. 나머지 90%는 당신이 내가 아니다라고 판정한 것들로 수면 아래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90%가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 중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무의식입니다. 당신이 이건 내 선택이야 라고 믿는 거의 모든 결정이 사실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림자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그것은 투사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한 적 있으신가요? 특정 유형의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서고 감정이 과하게 반응한 적이요?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특질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그림자에 존재하는 특질이다. 당신이 몹시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성은 당신이 자기 안에서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특성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력 추적 기법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감정이 과하게 반응한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짜증, 불안, 수치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감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세요. 이 감정을 처음 느낀 게 언제지? 대부분 7세 이전의 기억에 도달합니다. 그때 억압된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지금의 반응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의식화하세요. 의식화하는 순간 자동 반응 회로의 전류가 약해집니다. 신경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둘째, 거울투사 일지입니다. 일주일간 타인에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낀 순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이 사람의 이 특성이 혹시 나에게도 있는 건 아닌가? 처음엔 강하게 부정할 겁니다. 절대 아니야. 그 부정의 강도가 셀수록 그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편할수록 정답에 가까운 겁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법인데 대화형 그림자 통합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인격처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인격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왜 거기 있어? 너는 나에게 뭘 말하고 싶어?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 불렀습니다. 이 기법으로 무의식의 메시지를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때 그림자는 적에서 동맹으로 바뀝니다. 억눌린 분노는 경계를 세우는 힘이 되고 숨겨진 슬픔은 깊은 공감 능력이 되며 부정당한 야망은 삶을 추진하는 엔진이 됩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어둠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가 두려웠던 이유가 나도 모르는 나가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그 나도 모르는 나를 내가 먼저 알아버리면 세상 누구의 시선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가면을 벗는 게 아닙니다. 가면 아래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억누른 감정은 뭐였지? 그 감정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림자와의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을 찾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